우리가 큰 단락이 다 끝났습니다. 큰 단락이 다 끝났고 지목을 이제 하나입니다. 세부적으로 큰 거에서부터 해서 쭉 들어가서 이제 지목까지 들어갑니다. 지목이란 공간정보 구축에 관련 법률. 그러니까 뭐든지 법률에 따라 있는 거죠. 법률. 토지의 용도입니다 라는 거죠. 토지를 어떻게 쓸 거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자, 우리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구역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거 이전에가 뭐예요? 용도, 지목이라는 거죠. 지목은 한 필지에 반드시 번지수가 한 개 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 하나가 정해져야 돼요. 자, 제가 이영삼입니다. 이영삼은 오로지 이영삼 하나죠. 지번과 지목은 하나예요. 하나의 필지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필지가 정해지지 않은 거는 없어요. 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각각이 다 다르던 것처럼 지목과 지번, 번지수,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하고 같이 하나씩 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공간 구조 뭐 쭉 나옵니다. 지목을 지정할 때 다음 목적 원칙이 따른다. 뭐 한 필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필요하다면 주소를 나눠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한 건물에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겹쳐서 한 경우에는 후술한 지목을 견적을 해서 이번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한다 뭐 이런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땅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예요. 여기는 3종이에요. 여기는 준주거예요. 해서 이 땅을 A, B, C라고 했을 때 이 땅을 한 사람이 다 사서 하나의 건물을 지었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수익 창출이 2종을 따라갈까요? 3종을 따라갈까요? 준주거를 따라갈까요? 준주거를 따라간다 그러면 높이 용적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겠죠. 3종 따라가도 마찬가지고요. 2종 최하로 지을 거냐 최상으로 지을 거냐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지목을 알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땅이 있는데, 자, 여기는 생산이에요. 생산관리. 여기는 보존이에요. 여기는 비도시 지역에서 계획관리예요. 자, 그런데 이걸 땅을 한꺼번에 사서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 어떤 걸로? 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안 되는 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이제 혼합해서 나중에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제 지목, 지역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혼합해서 개발 사례나 이런 걸 냈을 때 뭐가 된다? 돈이 된다. 부동산에서 돈을 얘기 안 하고 투자를 얘기 안 하면 뭐 철학을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지목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지에 여러 가지 지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 공장 용지와 공장을 짓는 와중에 인부 휴식을 해서 뭐 가설 건축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목은 뭐로 대로 바꿀 수 없다. 자, 지목의 종류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목의 종류.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밭전자를 쓴다라는 얘기죠. 밭전자. 답하고 전을 여러분들이 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밭전자 쓰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밭입니다. 밭. 여기에 물을 받는 거가 뭐를 해요? 답입니다. 답. 이게 논이죠. 자, 전답이라고 얘기하죠. 전답 얘기하면, 전은 물을 항상 사용하고 뭐 양초, 뽕나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전은 농지 정리가 안 됐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농지 정리가 돼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다랭이 농도 있고 아직도 있지만 어쨌든 답은 됩니다. 그럼 개발이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전이 쉽죠. 전이. 개발이, 국가가 돈을 안 들인 게 쉽습니다. 국가가 돈을 안 들인 게 쉽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 이번에 남해 바다 여행을 하면서 우연찮게 시골에서 만난 분 가운데 목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시골은 아직도 인심이 좋아요. 저희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소고기를 구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축산업을 하시는데 축산은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축사가 될 수도 있고 양계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말 소를 키울 수도 있는데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지금 축사를 지금 옮기고 싶은데 마을에서 2km 이상 3km 이상 떨어져야 돼. 근데 마을이 떨어지는 거리가 양쪽 이격거리가 있어요. 근데 2, 3km를 직전거리로 떨어지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없는 거야?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수도, 전기 안 들어가요. 수도는 뭐 어차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물을 팔 수가 있죠. 우물을 파서 할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화조 같은 시설이 돼야 돼. 전기가 또 1km 이상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기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되죠. 그 축산하기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워진 거죠.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는 축산 용지가 될 만한 땅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도로가 있고 마을에서 2, 3km를 벗어난 지역에 임야를 갖고 있거나 전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모두 전기도 들어온다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굉장히 비싼 땅으로 팔리겠죠. 계산하는 거 보이네. 우리 시골에 그런 땅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땅들이 이제 되는 거죠. 전이나 어떤 법규나 행정적인 거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우리 땅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땅을 팔으려고 연락이 오면 그런 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2배 쳐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그냥 팔고 났더니 거기가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뭐라고 돼 있다고? 축산을 가능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양계장이 가능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축산이 가능한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이 요즘 혐오시설 지렁이를 키운다던가 곤충을 키운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들을 봉착하고 있어요. 그런 때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 데들이 그래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예물단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광천지, 지하에서 온천, 약수, 석유. 지하에서 석유 나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온천 나온다 그래도 좋은데 석유 나온다 그러면 아마 지금같이 고유가 시대에 석유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엄청난 거죠. 이것도 다 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전. 염전은 여러분들 한 번쯤 가서 일일 체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저는 권합니다. 안산이나 서해안 쪽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염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염전 쪽 가서 일일 체험하는 거나 체험 뭐 한 4시간, 3시간 체험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체험을 하시고 소금도 좀 얻어오시고 천일염 한번 해보시면 염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염전 얘기하면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소재를 안산에 있는 안산 도시 개발을 하면서 거기 이제 염전 개발이 들어간 거를 방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거 결국은 뭘 찾겠냐면 입주권 찾기예요. 입주권 찾기. 결과적으로 부동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좋죠. 대지. 영구적 건축물 포함해서 하는 거. 공장용지. 좋죠? 그리고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은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장 됐다가 다시 건축을 하거나 주차장으로 완전히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허가 상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한참 많이 경매나 지방에 가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소 용지. 지금 이제 기름값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전기차, 수소차 뭐 많이 나왔죠.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주유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이제 잘 되는 주유소는 아직도 계속 잘 되고 있죠. 그러나 시골이나 아니면 도시 외곽 지역의 주유소들 중에서는 경쟁력 없는 데들은 점점 지금 경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걸 활용도를 찾으시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경매에서 이제 주유소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유소는 다 공해물질이에요. 밑에 땅을 토지를 파면 다 공해물질, 산업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 용도를 하면 주유소 용지들은 대부분이 도로하고 접해 있고 용도가 좋죠. 가시성이 좋다는 얘기죠. 가시성.
차 대기도 좋고 빠지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짓기도 좋고 대신에 이제 그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만 잘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죠. 창고용지. 용인 쪽이나 나가면 이제 창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창고용지 이런데 물류 창고도 있고요. 제일 화제가 많이 난다는 냉동 창고나 냉동 창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부동산 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냉동 창고도 60도 이하로 내려가는 특수 냉동 창고도 있고요. 뭐 일반적인 뭐 영하 19도, 26도에 내려가는 냉동 창고도 있고 냉장 창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건 대부분이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물류창고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형 트럭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류창고 같은 창고용지 주변을 내가 땅을 사놓으면 도로가 확보가 돼요. 도로가 어떤 도로? 대형 트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형 트럭이 컨테이너나 이런 트럭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 앞쪽에 땅을 갖고 있거나 이럴 때에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도로. 지목이 도로인 거는 어디에 쓰냐면 경매나 이런 거에 보면 도시 지역에서 지목이 도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쓸모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됐을 때는 재개발이 시행이 됐을 때는 도로가 갑자기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입주권을 받게 돼요. 90m 제곱 이상. 물론 이거 이하도 가능해요. 이거 이하도 뭐 무주택자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가능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택이고 그러니까 도로 투자도 가능해요. 재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투자하는 거를 권고해 드리는 게 제일 싸게 투자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면 뚜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뚜껑이라는 건 뭐냐면 땅은 내 게 아니고 지상 건물만 내 거가 있고 토지만 있는 거, 대지에 토지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뚜껑이 많은 뉴타운은 어디냐? 뚜껑이 많은 뉴타운은 상계 뉴타운하고 신림 뉴타운이에요. 뚜껑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는 공유지가 많았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많았기 때문에 뚜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가 많은 뉴타운이 어디냐?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에 가면 도로 투자할 거 사도가 상당히 많아요. 사도, 개인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 쓸모없던 거, 그동안 그냥 방치했던 그 사도가 입주권이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시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게 쓸모없는 땅이 없는 거죠. 지역마다 다 달라요. 뚜껑이 유리한 데가 있고 도로가 유리한데 그 노량진이나 이런데 특히 아현 뉴타운이나 이런 것도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협소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재개발해서 크게 개발하는 게 뉴타운이죠. 뉴타운인데 뉴타운을 개발하다 보면 이 뉴타운에 특징이 다 있어요. 특징이 이 지목에서 다 나타납니다. 뚜껑이 많은데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상권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와야 돼요. 지상권. 이게 많은 지역은 상계 뉴타운, 신림 뉴타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이 많은 데가 노량진 뉴타운이 많습니다. 예, 도로 지분이 많은데. 자, 뚜껑이 많다는 얘기는 또 뭐도 많다는 얘기예요. 토지만 나온 것도 많다는 얘기죠. 토지만. 그 다음에 아현이나 북아현 뭐 이런 데들은 지금 거다 짓지만 아현 1구역이나 2구역 같은 경우는 뭐가 협소주택이나 협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옛날 연탄창고로 썼던 데들이나 지하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아져요. 그런 각 지역마다 특징, 뉴타운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되는 거는 많다. 대신에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그 다음에 철도용지. 제일 좋은 게 연남동이죠. 연남동 홍대 입구에서 어디까지 수색까지 연결되는 철도용지 지상철이 지하화돼 버렸죠. 지하화되면서 그 연남동 그 위에 철길 지나가는 그 옆쪽으로가 어떤 식으로 됐어요? 완전히 공원이 되면서 대박 상가가 돼 버렸죠. 나중에 연남동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몇 배 가치가 땅 가치가 올라갔다? 10배 이상 가치가 올라갔다.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걸 알고 중간에 산다, 개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산다,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도 용지가 되는 거예요. 제방 용지 이런 건 안 되고요. 하천. 자, 하천은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내 논이었던 데가 쓸려 내려가서 하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공유수변이 돼버려서 잘못하면 빨리 복구를 하지 않으면 공유수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국어. 국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면 강이 있고 시내가가 있고 그 시내가보다 또랑물 뭐 이런 거죠. 자, 이 시냇물이나 또랑물 이런 걸로 이제 국어가 나눠져 있는데 국어는 다리를 놓고 우리가 맹지를 풀어가는 맹지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거. 그래서 이걸로 국어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 유지.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소유자, 연못 등. 이게 이제 유지에 대한 것들이 요즘은 이제 수자원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귀하기도 하고 양식장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수지 뭐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제 지금은 이제 개량이 많이 돼서 저수지나 이런 것들도 메꿔진 데들이 많이 있고 저수지 주변에 이제 땅을 갖고 있는 경우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수지가 관리를 안 해서 옛날에는 논이 있어서 밑에 관리를 했는데 논이 다 없어져서 저수지가 필요 없는 데들이 있어요. 지방 가니까 그런 것들이 의외로 있더라고. 그쪽 위쪽의 땅을. 그러니까 저수지는 몇 가지가 방법이 있죠. 저수지는 계곡형, 평지형. 제가 뭐 알고 있는 건 이 평지형 저수지나 계곡형 저수지 가운데 특히 평지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땅을 파서 만든 저수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메꿔지고 있는데 특히 계곡형 같은 경우는 이 큰 비 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이 메꿔집니다. 그러면 제방을 놓고 밑에를 사는 것보다는 제방을 놓고 위쪽을 사시면 상당히 유리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전국을 다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이 땅이 다 메꿔지고 저수지가 필요 없어지면 유리한 땅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땅이 돼요. 여러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우리 저수지 필요 없는데 우리 제 마을에 저수지가 없어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산경지나 농경지가 적은 데에 있었던 분들이 밑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저수지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메워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돈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들으시면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양어장, 수도용지 이거는 안 되겠죠. 양어장을 얼마 전에 제 제자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이걸 또 용도 변경해가지고 또 양어장만 찾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5,000평 넘게를 경매를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에 가보는 걸로 했으니까 한번 갔다 와서 제가 한번 다음 기회 되면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원, 체육용지 이런 건 다 투자하면 안 되십니다. 유원지. 요즘 옛날에 유원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요즘 유원지에 투자 별로 안 하죠. 유원지 놀러 안 가죠. 서울 근처에 이제 계곡 있는 거 그 이전에는 계곡을 차지하고 계신 그 주변의 상가분들이 싹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면 깨끗하게 경기도 쪽은 거기다 신고하면 바로 달려가요. 바로 달려와서 그걸 다 부시더라고요. 그리고 벌금도 매기고. 그래서 일반인이 가서 놀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용지. 종교용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좀 경매도 받아주고 처리도 해봤는데 신도시나 이런 거에 들어갈 때도 택지 개발하는데도 종교용지가 미리 정해져요. 종교용지로 정해지면 종교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쓸 수가 없는데 종교용지에 교회가 큰 게 들어가 버리면 뭐가 못 들어가요? 교회 옆에 절이 안 들어가요. 절이 들어가 버리면 또 교회가 안 들어가요. 밖으로 빠져요. 그 둘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교회 있고 절 있고?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좀 종교적으로 조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적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지목의 묘지. 의외로 지금 지목을 보면 묘지가 상당히 지방 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혐오 시설 가운데 하나가 숫산 쪽, 그 다음에 곤충 키우거나 지렁이. 저도 이제 낚시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렁이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지렁이 사업하는 데가 의외로 뭐
좀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반 지렁이는 제가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옛날에 하수의 마지막 분뇨나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지렁이를 키워요. 분뇨나 이런 것들을 탭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잡아다가 닭에다가 먹이니까 닭이 지렁이가 이 정도로 굵어요. 거기 하수종말 처리장 지렁이는 엄청 커요. 뱀하고 비슷할 것 같아. 일부러 키우는 거니까 그걸 몇 마리 잡아다가 닭한테 주니까 닭이 그걸 쪼아서 먹어요. 닭이 쪼아서 먹는데 그 쪼아서 먹은 닭이 꼬랑지가 없어요. 기름기가 많아서 그걸 또 과 먹어요. 기름 되게 맛있어요. 제가 과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닭을 줘서. 잡종지 상당히 좋은, 왜? 잡종이잖아. 잡종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애지간하면 된다. 김영삼 정권 초기에 우리가 지목이 정리가 되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런 법규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면서 양평이나 어디 두물머리나 이런 데 가시면 논바닥 가운데 모텔이 있고 카페가 달라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종지, 옛날 잡종지. 그 잡종지를 뭐로 줬냐면 준주거 지역 이상으로 줬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죠. 김포 쪽이나 아니면 뭐가 많았어요. 논바닥 아파트들이 많았었어. 논바닥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목을 변경되고 활용을 해서 뭐를 한 거예요. 계획관리 되면서 풀어가지고 아파트, 논바닥 아파트들 지은 거죠. 논바닥 가운데 단지 뭐 500세대, 700세대를 지어놓는다든가 2, 300세대를 지어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목을 활용한 투자 방식으로 해놓은 거죠. 발빠른 분들이 해놓은 겁니다.